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陈광준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동맹에 대한 참여 여부를 다음 달까지 결정하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게 3월 달부터 나오던 이야기였는데요. 지난 3월 달에 한참 우리 대선이 무르익고 있을 그때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대만 등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호령하는 주요 국가들에게 칩4 동맹 결성을 제안했습니다. 칩은 반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4는 나라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미국, 일본, 대만 이렇습니다. 이 칩4를 결성해가지고 중국에 대항하자는 건데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뭘 해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중국은 중국대로 위대한 중국의 부흥을 외치면서 미국을 위협하는 가운데 미국은 칩4 동맹을 내세워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겠다 이런 속내를 깔고 있죠. 중국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고 우리나라한테도 경고를 하고 있죠. 또 중국이 남중국해나 대만 등을 대상으로 군사적 패권 야욕까지 드러내고 있는 만큼 반도체 동맹으로 맺어진 4개국을 중심으로 인도 태평양의 안보 전략을 한층 구체화하겠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산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 정부와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반도체 공급망 이른바 칩4 동맹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대만에도 개별적으로 이 같은 요청을 각각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메모리 분야 최강자인 한국, 글로벌 파운드리 1위인 대만 TSMC,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술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본, 이를 싹 아울러 가지고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벽을 구축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기존 반도체 강국에는 위협적입니다. 중국은 2025년 핵심 기술과 부품을 70%까지 자급자족하겠다는 제조 2025 정책을 내고 개별 기업 지원과 인프라 투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 지금 다 어그러져가지고 실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중국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정책을 밀고 나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SIA라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중국이 지난해에만 28건의 반도체 공장 신설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2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2조 2140억, 지금은 34조가 되겠죠. 정도를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SIA는 중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이 매년 나오고 있다면서 미국의 제재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중국 정부의 지원은 더욱더 확대되는 돈으로 이것을 밀어보자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일 대만 4개국 간의 교차 투자와 대규모 공장 건설이 속도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정부와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의 제안을 고지고대로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도 미국에서 이것에 대해서 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소식이 갑자기 미국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미국이 시한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8월까지는 결정을 해라 하고 8월달이라는 시한을 제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8월달까지 어떻게 이 세부조항을 만들어 나가야 될지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 5월달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가입 문제에 이어서 또다시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는 거나 비슷하죠. 물론 대한민국이 어느 줄을 잡아야 될지는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 원칙은 재료는 여지가 없다고 보더라도 디테일은 조금씩 신경을 써야 됩니다. 현지 시간 12일 워싱턴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말 우리 정부에 다음 달까지 칩4 동맹 참여 여부를 확답해 달라고 외교 채널을 통해서 공식 요청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지난 3월 달부터 한일 대만, 한국과 일본, 대만 3국 정부와 그리고 미국과 함께 칩4 동맹을 결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게 미국식 표현으로 하면은 팹4예요. 팹4. 자, 미국에는 인텔같이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들이 있고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는 파운드리 업체는 대만하고 한국에 있고 그 소재를 공개하는 기업은 일본에 있는 만큼 이 4개국이 함께 동맹을 결성해서 반도체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보장하자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나 대만처럼 당장 가입하겠다 이런 대답을 선뜻 하지 못하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럴 때 좀 과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그렇게 망설일 이유는 없어요. 중국에다가는 이건 단순히 우리끼리 공급망 협약을 맺는 거다고 적당히 구슬르고 넘어가야지 그렇다고 중국 눈치 보고 이걸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는 나름 신중하게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hip4 동맹은 최첨단 반도체의 대중 수출 규제 등 결국은 중국을 압박하는 기구가 될 수밖에 없어서 중국의 보복은 어느 정도 각오는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왕창 보복을 한다, 그거 못해요. 중국 절대로 그래 못합니다. 이미 미국은 최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를 만드는 일본이나 네덜란드, 이 네덜란드가 사실상 반도체 기계를 만드는 데는 세계 최고입니까? 그런데 그 네덜란드의 기계 제조 장비 업체 역시도 미국의 특허를 갖다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적인 것은 미국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최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를 만드는 일본하고 네덜란드와 함께 최신 장비 중국 유입을 막는 채널을 비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중국에 그 장비를 공급하면 되잖아요. 그 UV 장비가 중국에서 돈을 아무리 많아줘도 네덜란드 업체는 한 단계 뒤떨어진 것만 팝니다. 최첨단은 안 팝니다. 아예 네덜란드 업체는.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조정하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특허를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조정할 만하죠.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모든 채널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는 공식화시키자는 겁니다. 그렇다고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 주도 공급망에서 우리가 빠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는 가야 돼요. 함께 가자. Go together. 같이 간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워싱턴의 소식통은 우리 윤석열 정부가 미국 행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내에서 참여 여부나 기술적인 문제를 두고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정보는 지금 서울신문 단독, 서울신문 특종인 셈인데 제가 서울신문 기사는 웬만하면 안 가져오는데 팩트인 점에 대해서는 사실 맞아요. 그런데 서울신문의 논지나 이런 것은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확실히 알려고 하면 바이든이 지난 5월달 방한했을 때 한미 공동성명이 나왔죠. 그 공동성명 중에서 기술 부분을 지금 제가 뒤에 붙이겠습니다. 그걸 봐야 이것이 한미 공동성명 차원에서 그것이 구체화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전략적 경제 기술 파트너십 부분에서 이거는 제가 하도 중요해서 영문도 같이 갖다 놨어. 그래서 이거는 영문도 읽고 한국어도 읽고 다 두 개 다 읽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래는 21세기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의해 규정될 것임을 인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핵심 신흥기술과 핵심 기술, 신흥기술 두 개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양국 정상은 또한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고 개발하는 건 주로 미국이 많이 해요. 특허는 미국이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개발하는 것,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 그걸 발전시키는 건 한국이 잘해요. 그래서 이걸 발전시키는 데는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하겠다. 이게 민주주의 아닌 데는 이거 안 준다 이겁니다. 뺀다 이겁니다. 중국이 지금 바로 눈알이 튀어나오는 순간이에요. 중국이 민주주의예요, 여러분?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키는 데는 기초가 뭐냐?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민주주의적인 보편적 가치, 원칙과 가치예요. 민주주의 원칙과 가치. 민주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우리나라는 5년 단임이죠. 미국은 4년 연임이고 일정한 기간 동안 대리인을 바꾸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국민이 주인이니까. 그리고 국민이 그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리고 민주주의 보편적 가치는 평등이에요. 정의와 평등. 자, 그렇지 못한 나라한테는 이런 것이 사용되거나 개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번영과 공동안보, 집단이익 수호의 핵심적인 경제, 에너지 안보 협력의 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지금 뭐라 그랬죠? 에너지 안보라는 말 들으셨죠? 에너지가 안보다. 이 에너지 안보 때문에 지금 세계 기름값 올라가는 거 여러분 느끼고 계시죠? 러시아 저러니까 당장 기름값 때문에 미치겠죠. 자, 이러한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 정상은 한미의 국가안보실이 양국 다 있죠. 양 정부 간 행정적 정책적 접근을 조율하기 위한
경제 안보 대화 출범을 지시할 것이다. 뭐냐? 지금까지는 안보하면은 국방에 관한 양 국가의 대화가 있었다면 경제 안보 대화 기구를 출범시킨다 이겁니다. 경제 안보. 이제부터는 안심하고 돈을 벌자 이거죠. 안심하고 미국도 한국도 그렇고 8개 국가.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뭐 이렇게 8개 국가. 인도는 아직 아닌지 빼고.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수준임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와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듣는 데는 순전히 박정희 대통령 공로입니다. 카이스트 누가 만들었죠? 키스트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자 어쨌든 자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와 연구자와 기술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수준이다. 옛날에는 미국의 과학자, 기술자, 연구자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이제는 한국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이 미국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세계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양국 정상은 이러한 비교 우위를 활용하여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바이오 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 신흥기술을 보호하고 진흥시키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뭡니까? 이러한 기술들이 미국에서 개발되면 한국으로 가져와서 한국에서 꽃을 피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민간인과 국가기관이 이것을 강화해 나간다. 양국 협력을. 나아가서 양국 정상은 이러한 분야들에서 전문 인력 간 인적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제안했다. 인적 교류가 활발해질 겁니다. 이제부터는 미국 과학자가 한국 오고 한국 과학자가 미국 가고. 자, 그러면서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서 양국 간 이 같은 핵심 신흥기술 관련 파트너십이 정진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자, 미국엔 우리 삼성이 투자를 하고 현대가 투자를 하죠. 대신에 미국 연구개발 인력도 한국에 투자 좀 해라. 그거예요. 그거. 받아낼 걸 받아내고 있죠.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너희도 해라 해가 받아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미 간 국방 산업 분야 협력의 잠재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국방 상호 조달 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바란다. 이거 정말 졸달 일이죠. 미국이나 북한이 보면 중국이나 북한이 보면 졸달 해버립니다. 뭐냐? 양 정상은 국방 상호 조달 협정, 국방 조달 협정 하면 미국 국방 조달 협정이 있죠. 거기에 한국의 FA-50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들으신 적 있죠? 우리나라 공군기가 미국 공군에 납품한다고. 그게 가능하도록 지금 이 협정이 맺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논의가 개시되는 것을 포함해. 논의가 언제 개시된다? 오늘부터. 자, 그러면서 국방부문의 공급망, 공동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렇지 않아도 파트너십은 잘 돼 왔지만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 여러분 우리나라 FA-50 공격기 그 연습기죠. 처음에 A-50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그거요 뭐 F-35 이런 거랑 비교하면 안 되지만 연습기로서는 세계 최고. 그 공격기로도 쓰잖아요 실제로. 그걸 미국이 그 분야의 수요가 있으니까 미국에는 연습 안 하고 비행기 탑니까? 미국 조종사도 연습해야지. 우리 FA-50 사갈걸요? 수출할걸요? 이거 바탕 닦는 거예요. 자 잠깐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빼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요 부분. To further cooperation for spent fuel management. spent fuel management 뭐예요? 사용 후 핵 연료. 자, 아까 어느 분이 이야기했죠? spent fuel management, nuclear export promotion. nuclear 핵 익스포트 수출 프로모션 정진. 자, 지금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됐다는 것은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시작됐다. 뭐가? 사용 후 핵연료. 이거는 엄청난 게 우리나라 사용 후 핵연료가 쌓여 있습니다. 이걸 재처리만 하면
재처리 한 번만 하면 이게 플루토늄이 될지 뭐가 될지 몰라. 그 순도를 얼마만큼 만들어내느냐, 그 기술을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허락을 안 했죠. 승인을 안 했던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빨간 데만 읽어볼게요. 양국 정상은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수출 진흥과 역량 개발 수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보다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선진 원자로와 소형 모듈 원자로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공약했다. 자, 선진 원자로 하면 세계적인 원자로 최고 선진 기술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이 5년 동안 말아먹었지만 그래도 아직 가지고 있는 기술은 선진 세계 최고예요. 그 선진 세계 최고의 기술에다가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 그러죠. SMR이 스몰 모듈러 리액터일 거예요. 이 소형 모듈 원전은 우리나라가 또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미국이 더 앞서 있고. 자, 여기에서 양국이 이걸 개발하고 이거를 전 세계에 배치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같이 협력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국제 안전 조치와 원자력 공급 합의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국제 원자력 요거 빼고 요 이제 좀 넘어가 가지고 요 부분. 양 정상은 미국, 한국,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미 원전 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여기 한 문단 끊어지죠. 양해각서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사용 후 핵 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 안보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하여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기로 약속했다. 이게 최고의 소득일 수 있습니다. 당장 어떤 결론이 나온 건 아니에요. 아까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뭘 시작한다? 사용 후 핵 연료. 우리나라가 이게 제에 있다는 거야. 사용 후 핵 연료를 관리하고 원자력 수출을 진행하고 연료 공급 확보 및 핵 안보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서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 같은 수단을 활용하기로 약속한다. 앞으로 이 주제는 어디로 간다?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로 이 주제가 넘어간다. 여기서 우리는 살살 달래가면서 또는 격하게 큰소리 칠 때는 큰소리 치면서 사용 후 핵 연료 관리권을 다 가져와야 돼요. 이게 참으로 지난한 좀 어려운 과정일 수 있는데 스타트를 하는 느낌이 딱 들죠, 여러분. 딱 드시죠. 이 문장 딱 보면 되죠. 이 문장은 정확하게 제가 그래서 영어 문장도 이게 영문 그 저기 공동성명 문장도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To further cooperation for spent fuel management, nuclear export promotion, assure the fuel supply and nuclear security. 딱 이렇게 명시가 돼가 이게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딱 요 말이 됩니다. 사용 후 핵 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 안보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하여. 자,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거 하나 이야기 드릴까요? 재밌는 거. 제가 다 했으면 좋겠는데 전문을 다 하기에는 밤을 새도 모자라니까 요거 하나 또 할게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주 협력 전 분야에 걸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우주 협력 전 분야? 그럼 발사부터 인공위성 관리까지 진짜 미국이 그걸 협조해 준다고? 협조해 주나 봐. 자,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한국의 기존 공약을 토대로 한 양국 정상은 우주 탐사 공동 연구를 촉진하고 뭐 이거는 할 수 있는 말이고 아르테미스 그거 다 아시는 거고. 자, 여기서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거 뭐예요? 우리 GPS 그러죠. GPS 이게 KPS로 바뀐다. KPS. 이거 GPS가 간단한 것 같죠, 여러분. GPS가 한 개가 자기 자동차 위치 콕 찍어주는 거 아니에요. 몇 개가 탁탁탁탁 자기 차를 계산해가 찍어가지고 위치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KPS가 되면 뭐가 됩니까? KPS가 우리가 자동차에 뭐 싣고 다니고 뭐 이게 다 되면 중국 미사일요, 북한에 쏘는 미사일요, 우리 KPS로
그냥 정확하게 몇 센치 오차로 때려버립니다. 이게 정확하게 지면은 KBS가 중요한 게요. 무기 분야예요. 물론 우리 승용차 뭐 비행기 운항 뭐 선박 운항에도 쓸 수가 있는 거니까 굉장히 이거 재밌죠. 뭔가 다 꺼내놓고 간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양 정상은 올해 말까지 제3차 한미 민간 우주 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우주 산업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력했다. 자, 우리 우주 산업은 어디까지 가 있냐면요. 발사체를 쏘아 올려서 쾅 하고 쏘아 올립니다. 쏘아 올려 가지고 우주에 진입, 인공위성을 우주에 진입시키는 직전까지 가 있어요. 딱 진입시켜 가지고 우리 인공위성체가 우리 것을 우리나라를 돌면서 이렇게 중계해 주는 데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그런데 이 발사체를 쏘아 올려 가지고 진입 그 프록시 일종의 비슷한 물체를 올렸는데 거기서 위성은 아직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 있다면 거의 다 됐는데 미국이 가만 보니까 한국이 굉장히 빨리 잘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몇 개만 넘겨주면은 한국이 그 분야에 도사가 돼버린다. 정말 제 실력을 갖춘다면 제일 벌벌 떨 나라는 중국입니다. 사드가 문제가 아니죠. 하늘에서 쳐다본다니 중국 땅 전체를. 그러면 지금 당장 산샤댐이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쳐다본다 이겁니다. 대만 우리가 방어해 줄지도 모르겠네. 어쨌든 거기까지 너무 나간 건데 우주 산업에 대해서 양국이 어떤 공동 개발을 공동 협의를 파트너십을 강하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코러스 FTA가 여전히 양국 경제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한미 FTA는 우리가 이익을 많이 보는 거죠. 많이 보고 있지만 바이든은 그거 이익 많이 봐라 이겁니다. 이익 보되 반도체 내놔. 어제 삼성 가가지고 샘성 얼마나 감동했습니까? 저는 그 샘성 할 때마다 마치 박정희 대통령이 반도체 그 했던 이야기 그대로 들리디다. 마치 그 할아버지 위건 할아버지입니까? 그 할아버지 울림처럼. 자, 그 다음에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회가 한반도를 넘어간다 입니다. 한미 관계가 여기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양 정상은 민주주의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 국제 질서는 어떻게 촉진돼야 된다? 민주 질서에 기반한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정진이라는 양국의 공동가치. 이 공동가치에 어긋나는 부분은 부패 척결이 아니라 부패를 가속화시키고 인권 정진이 아니라 인권을 더 무참하게 묵살하고 또 민주주의 규범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독재 규범에 기반한 그런 질서. 그걸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학문적인 용어로 제가 클랩토크라시라 그랬죠. 자, 이 클랩토크라시를 중국을 바로 찍어서 이야기하면은 중국은 그날로부터 미국한테 전쟁 칠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찍지는 않고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촉진하고 부패를 척결하고 인권을 정진하는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건 중국과 북한한테 받지 하는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게 반대되는 이야기를 딱 갖다 붙이면 중국이 돼버리죠. 그 다음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워낙 양이만 오늘 제가 대구 갔다 왔는데 양은 또 엄청나게 쏟아내 놨더라고. 그래서 이제 계속 중요한 점은 오늘은 요점 체크만 하고 더 중요한 점은 앞으로 계속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쪽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사이버 적대 세력 억지, 핵심 기반 시설의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및 이와 관련한 자금 세탁 대응, 이거 뭡니까? 북한 해커팀이죠.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의 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 훈련, 정보 공유,
군 당국 간 사이버 협력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타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한 협력을 포함해서 이 사이버가요. 여러분은 아직 덜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국가 단위로 가버리면은 사이버가 바로 전쟁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요. 사이버전에서 완전 100% 이기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기고 있는지 아시죠? 전 세계 해커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다음에 싸우고 있어가지고 러시아가 판판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크라이나의 통신망을 다 작사를 내놨는데 어디서 생각지도 않은 스페이스 X를 든 누굽니까? 제가 나타나가지고 위성으로 탁 인터넷을 연결시켜버리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러시아는 지금 전쟁에서 맛이 가버리거든요. 그 정도로 사이버 부분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양 정상은 인도 태평양 전략 여기 이 부분을 가서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환영하면서 양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를 통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뭡니까? IPEF가 뭐예요? I 인도, P 퍼시픽 태평양 아닙니까? 그 다음에 E가 뭐예요? 경제, 이코노미. 그 다음에 F가 뭡니까?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중국 빼고 이거잖아요. 중국을 빼고 중국 오지 마. 이것의 목적은 공급망 확보에서 출발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보니까 반도체 생산이 멈춰. 네온가스가 당장 안 나오니까 반도체 생산이 멈춰.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것을 미국이나 한국이나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 개의 국가나 마찬가지로 엮여 있는데 이것이 공급망을 평상시에 점검해 놓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알 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특히 중국은 뭐 가지고 큰 소리를 뻥뻥 치느냐면은 휘토를 가지고 전 세계를 통해서 휘토르 무기계를 가지고 뻥뻥 큰 소리를 쳐대니까 중국은 빼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자 해가지고 8개 나라가 뭉쳐요. 이 8개 나라가 뭉치는데 한국이 참여를 해. 그러면 중국은 나머지 8개, 7개 나라에서는 잭소리도 못하면서 한국 보고만 참여하면 안 돼 하고 있어요. 사드 보복 다시 할 것처럼. 사드 보복 다시 못합니다. 하면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성질에 그래? 반도체 보복 해버리면 중국 문 닫아야 돼요. 사드 보복이 1의 역할을 한다면 1의 위력을 가졌다면 반도체 보복 해버리면 100의 위력이 나타나 버립니다. 중국한테는. 100대 1의 전력 차이를 가지는 거예요. 못 건드립니다. 그렇다고 전쟁 쳐요. 못 칩니다. 대만 하나도 힘들 판에. 자, 그래서 지금 IPEF를 통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라고 공동성명에 못을 탁 박아놨으니까 이걸 탁 읽고 있는 시진핑은 지금 머리가 뜨끈뜨끈하면서 쥐가 나는 거예요. 양 정상은 디지털 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 에너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촉진에 방점을 둔 여타 우선순위를 포함해서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할 것에 동의했다. 참 중국이 들으면 졸도 한 10번, 15번 정도 할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인도 태평양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남중국해까지 끌어물어버리면 중국으로서는 거품이 막 나오죠. 대만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대만을 넘어가서 남중국해 전체를 건드리면은 중국으로서는 거품이 나올 수밖에 없어.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배가 다니는 거, 상공 비행, 비행기가 다니는 거,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계속 이상한 산호섬 같은 데다 비행장 닦고 어쩌고 저쩌고 자기들의 영토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미국이 내 걸로 배단이에요. 일부러 군함 밀어넣어 가지고. 너그 땅 아니다. 너그 땅 아니야. 그게 미국이 남중국해를
중국의 바다. 중국이 자기 본 영토보다 더 훨씬 큰 바다를 자기네 내해처럼, 자기네 호수처럼 주장하는. 박건심님 커피 한잔 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목이 말랐는데 커피 대신 물 한잔 할게요. 자, 그러면서 물 한잔 마시니까 목소리가 칵 터지네. 그러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이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리를 포함하면서 이 뭐예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인권이 어디가 지금 박살이 나고 있습니까? 미얀마. 자, 양 정상은 전 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정진하기로 하였다 해놓고 바로 그 다음에 붙는 내용이 뭐예요? 양 정상은 미얀마의 쿠데타와 민간인들에 대한 미얀마군의 잔인한 공격을 단호하게 구탄하고 폭력의 즉각 중단, 구금된 사람들의 석방, 미얀마 전역에서 제약 없는 인도적 접근 및 민주주의로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압박할 것을 약속한다. 미얀마 문제까지 한미 정상회담에 들어가네요. 얼마나 커졌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한미를 넘어서 세계를 향한 한국의 발돋움입니다. 이렇게 입을 대놔야 나중에 그쪽 지역에서 뭔가 일이 벌어졌을 때 이권도 주장할 수가 있겠죠. 뭐 이권 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자, 지금 이렇게 하면서 제일 끝에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 감사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초청하였다. 요게 끝입니다. 자, 이제 워싱턴 한번 갔다 오면 되겠다, 그죠? 지금 아주 긴 시간 방송 시작한 지가 46분. 아유, 너무 길겠다. 오랜 시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대한민국이 뭔가 커지는 것 같죠. 그리고 저는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분야를 충족시킨 것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핵연료 채처리. 이 단어만 들어갔다 해도 저는 만족입니다.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도 한미 정상회담 성명서에 들어갔다. 자, 오늘 제가 좀 출장을 좀 다녀오다 보니까 방송이 늦었습니다. 많이들 기다렸을 텐데 5월 21일 한미 공동 성명에 대한 전문 분석, 전 문장을 다 갖다 놓고 분석을 했는데 뭐 중요한 것만 했습니다만은 영문도 다 봤습니다. 보고 큰 한글본과 영문본이 큰 문제가 디퍼런스가 차이점이 없었고 그래서 한글 가지고 분석했고 중요한 부분은 영어를 가지고 같이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저 식사할게요. 이런 거 먹고는 못 살겠습니다. 저는 뭐 저기에다가 잔치국수 한 2그릇 말아야 밥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저거 먹고 어떻게 사는지 몰라. 어쨌든 재미있는 분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